커피 한 잔에 이것 한 스푼 넣어서 먹었더니 체내 노폐물이 싹 타버렸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 한 잔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기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식후에 마시는 커피가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커피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 실제로 커피는 뇌를 깨우고 혈관을 청소하며 간을 지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바르게 마시면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이 마시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큰 병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커피가 우리 몸에 주는 5가지 놀라운 효능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조합, 그리고 절대로 조심해야 하는 질환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매일 마시던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커피의 효능 첫 번째는 두뇌 건강 유지와 치매 위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름이나 약속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현상은 뇌세포가 서서히 줄어들고 세포끼리 연결하는 신경회로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피 속에는 카페인과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같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뇌를 깨워주는 자극제 역할을 하며 혈액 속 산소와 영양분이 뇌까지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을 청소해 물길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처럼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또한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뇌세포를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이 덕분에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하루 2-3잔의 블랙커피를 마신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 하루 5잔 이상은 심장 두근거림이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아침, 점심 1잔씩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서서히 굳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딱딱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이 잘 흐르지 않아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속 노폐물과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폴리페놀은 혈관 벽에 생기는 기름때가 쌓이는 속도를 늦춰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한 카페인은 적당량 섭취 시 혈액 순환을 촉진해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신 뒤 따뜻해지는 손끝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심한 경우 과도한 카페인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으니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적당히 마신 커피는 혈관의 녹슨 부분을 닦아내고 심장을 더욱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당 대사 개선과 제2형 당뇨병 위험의 감소입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혈당이 쉽게 오르고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밥을 먹고 난 뒤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폴리페놀 성분이 체내 염증을 줄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당 대사가 원활해지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낮아지게 됩니다. 단 믹스커피처럼 설탕과 프림이 많이 들어간 커피는 오히려 혈당을 올리므로 피하는 게 좋고 무가당 블랙커피로 마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는 간 건강 보호입니다. 간은 몸속 해독 공장입니다. 음식, 약, 술, 공해 물질 등 모든 독소를 처리하는 곳이죠. 하지만 간은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진행돼도 초기에 알기 어렵습니다. 커피는 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 속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이 간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간경병과 간암 위험이 낮아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방간이 걱정되는 중장년층에게는 좋은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혈액 속 간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이미 간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의사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항산화 작용과 노화지연입니다. 사람이 늙는 이유 중 하나가 활성산소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금속이 공기에 닿아 녹슬듯 세포도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이 됩니다. 커피는 녹차 못지않은 강력한 항산화 음료로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이는 피부주름, 기미, 잡티뿐 아니라 관절염, 심혈관 질환,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은 면역력을 높여 감염과 염증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특히 감기나 기관지염이 잦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커피를 꾸준히 적정량 마시면 마치 몸속에 녹방지 코팅을 하는 것처럼 세포와 장기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커피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자 세계 장수 마을 사람들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식품입니다. 특히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커피의 항산화 성분과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가 만나면 혈관 속 찌꺼기와 염증 제거 능력이 훨씬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혈관을 수도관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오랫동안 사용한 수도관 안쪽에는 녹과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것이 혈관에서는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에 해당하죠. 올리브 오일은 이 찌꺼기를 녹여 배출해주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커피의 항산화 작용이 이 과정을 돕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한층 좋아집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줄여줍니다. 노년층에서 특히 무서운 질환이 바로 뇌질환이므로 매일 소량만 섭취해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에 올리브 오일 1티스푼을 넣어 잘 저어 마시면 됩니다. 기름이 둥둥 뜨는 것이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의외로 부드럽게 넘어가고 속도 편안합니다. 다만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으로 가열하지 않은 생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온에서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산패될 수 있습니다. 하루 1~2스푼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올리브 오일은 커피와 만남으로 혈관 청소, 항산화, 심장 보호라는 3박자를 갖춘 최고의 건강 파트너가 됩니다. 두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 특히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천연 건강 보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두뇌와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죠. 그 이유는 다크 초콜릿 속 플라바놀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플라바놀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만나면 뇌를 깨우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집중력과 반응 속도가 향상됩니다. 노년층에게는 건망증 완화와 인지력 유지에 특히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크 초콜릿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초콜릿의 테이브로민 성분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완화해 무기력해지기 쉬운 중장년층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를 마실 때 다크 초콜릿 1~2조각을 곁들여 천천히 녹여 먹는 방법이 좋습니다. 커피의 쌉싸래한 맛과 초콜릿의 깊은 카카오 향이 어우러져 입안 가득 풍미가 퍼지고 혈관 확장과 항산화 효과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단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이어야 플라바놀 함량이 충분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밀크 초콜릿은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30g 정도가 적정한 양입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아주 오래전부터 심장 건강 경과류로 불렸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칼슘, 단백질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 줍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이 커피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돕고 혈관 탄력을 강화해 줍니다. 또한 비타민 E는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 감염과 염증 질환의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은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므로 매일 아몬드를 섭취하면 뼈 밀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함량도 높아 커피와 함께 아침 대용으로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노년층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식품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하루 10에서 15알 정도를 블랙커피와 함께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통째로 먹거나 잘게 부숴 커피 위에 뿌려 마셔도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다만 아몬드도 지방 함량이 높으므로 과다 섭취 시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커피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심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속 압력이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물 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오래 두면 호스가 터질 수 있듯이 혈관도 과도한 압력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손상되고 결국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커피 속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평소 혈압이 높은 분들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 순간 혈압 상승폭이 더욱 커지게 되어 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축기 혈압이 160인 분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 10에서 15 정도가 순간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은 특히 새벽 시간이나 기온이 낮은 날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는 아침 커피 후에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를 호소하는 고혈압 환자가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카페인 대사가 느려서 커피 효과가 오래 갑니다. 즉 오전에 마신 커피가 오후까지 혈압을 자극할 수 있는 겁니다. 심한 고혈압 환자에게 커피는 잠시 기분을 깨우는 대신 혈관에 과부하를 주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뼛속 칼슘이 빠져나가 뼈가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속은 벌집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작은 충격만 받아도 골절이 쉽게 발생합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이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신장에서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가 커피를 자주 마시면 뼈 밀도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골 손실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커피까지 더해지면 뼈 약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골다공증 여성 중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그룹은 골절 위험이 20% 이상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70대 여성 A씨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하루 2-3잔의 믹스커피를 즐겼습니다. 몇 달 뒤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발목에 금이가 병원에 갔고 의사는 카페인 섭취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심한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커피가 뼛속 칼슘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궤양은 위점막에 상처가 난 상태이고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두 질환 모두 위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는데 하부 식도 관략근을 느슨하게 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기 쉽게 만듭니다. 위궤양 환자는 상처 부위가 위산에 노출돼 통증이 심해지고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목의 이물감이나 가슴 쓰림, 트림이 심해지게 됩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 점막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을 자극하기 때문에 손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또한 산도가 높은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는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예로 60대 남성 B씨는 아침마다 진한 블랙커피를 마신 뒤 속쓰림과 트림이 심해졌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돼 있었고
커피를 끊은 후에는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심혈관 건강까지 두루두루 챙길 수 있는 계피. 하지만 계피를 먹고 간이 망가지고 빈혈이 생기며 심하면 알레르기로 쇼크사 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향신료로서의 계피보다는 약재로서의 계피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피의 역사는 무려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계피를 미라의 방부제로 사용하였고, 로마 시대에는 계피가 금보다 비싼 향신료였으며, 중세 유럽에서는 계피가 전염병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계피에는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기에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던 걸까요? 우리가 흔히 계피라 부르는 것에는 사실 2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주로 생산되는 카시아 계피입니다. 카시아 계피는 짙은 젓갈색에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며 그 맛은 강하고 매콤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실론 계피라고 부르는 것으로 주로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며 색깔은 밝은 갈색이고 껍질은 얇고 부드러우며 그 맛은 달콤하고 순한 편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과다 섭취 시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낮아서 좀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피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계피의 성분은 바로 시나믹 알데히드입니다. 시나믹 알데히드는 계피 특유의 달콤한 향과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한 향신료에 그치지 않고 항염, 항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계피는 세균 감염을 막아주고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니 정말 좋겠죠? 2번째로 폴리페놀입니다. 혹시 폴리페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노화 방지와 만성질환 예방에 정말 좋은 성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의 양이 블루베리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폴리페놀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 예방에도 정말 효과적이랍니다. 3번째는 쿠마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쿠마린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좋은 성분이긴 한데 과다 섭취하면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특히 카시아 계피에 이 쿠마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카시아 계피를 드실 때는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4번째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계피에는 다양한 에센셜 오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오일들은 소화 촉진, 위장 건강, 그리고 기분 안정에 도움을 준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겪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죠. 또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도 좋아서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 탄닌입니다. 계피의 탄닌 성분은 상처 치유와 출혈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잇몸 출혈이나 피부 상처 회복에 효과적이고 소화기관 염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6번째는 섬유질과 비타민입니다. 계피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K, 칼슘, 철분,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좋고 철분은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피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짐작하는 것보다 계피의 효능은 정말 다양하고 놀랍습니다. 첫 번째, 혈당 조절 및 당뇨병 예방. 계피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고 당뇨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예방 및 뇌 건강 증진입니다. 계피는 뇌 기능을 보호하고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계피에 포함된 콜린이라는 성분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필수적인데요. 이게 뇌 기능을 촉진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또한 계피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저하 문제를 계피로 예방해 보세요. 세 번째는 심혈관 건강 증진입니다.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과 중성지방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은 유지하거나 증가시켜 줍니다. 계피 섭취 후 LDL 콜레스테롤이 10에서 15% 감소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개선된 연구 사례가 최근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기 쉬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 계피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계피에는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서 발생하기 쉬운데요. 계피의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력 강화 및 항염 효과입니다. 계피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서 면역력 강화와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염증성 질환에 취약해지는데요. 계피는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높여주고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소화 촉진 및 위장 건강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은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데요. 이럴 때 계피를 드시면 계피가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변비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계피도 주의해야 할 부작용이 있으니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한번 꾹 하고 누르시고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몸에 좋다고 계피를 과하게 섭취하거나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계피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첫 번째는 간 손상의 위험입니다. 계피의 쿠마린 성분은 혈액순환을 도와주지만 과다 섭취 시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간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계피를 섭취할 때는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를 잘 구분하고 특히 카시아 계피를 드시는 분들은 적정 섭취량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액 응고 문제입니다. 계피의 쿠마린 성분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지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에게는 오히려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코피, 잇몸 출혈, 멍이 쉽게 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내부 출혈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앞둔 분들이나 출산 예정인 산모라면 계피 섭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계피는 일부 사람들에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술, 혀, 목구멍이 간지럽거나 따끔거릴 수 있고 두드러기, 피부 발진,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저혈당증 유발 가능성입니다. 계피는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당뇨병 환자가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과 함께 계피를 섭취하면 오히려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기증, 식은땀, 두근거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당뇨병 환자는 계피 섭취 시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계피가 어떤 식품과 찰떡궁합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꿀입니다. 계피와 꿀의 조합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건강의 비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가 배로 증가합니다. 계피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꿀은 천연 항균제로 감기나 목감기에 좋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세균 감염을 막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줘서 감기 예방, 피로 회복, 소화 촉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계피 꿀차를 마시면 감기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답니다. 따뜻한 물에 계피가루 2분의 1 티스푼과 꿀 1스푼을 넣어 계피 꿀차로 마셔보세요. 토스트나 요거트 위에 계피와 꿀을 뿌려 먹어도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계피와 오트밀의 조합은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에 정말 탁월합니다. 계피는 혈당을 안정화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당뇨 예방에 좋고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계피와 오트밀을 함께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폭식을 방지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계피가루를 2분의 1 티스푼 정도 뿌려 드셔보세요. 여기에 바나나나 베리류, 견과류를 추가하면 영양도, 맛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세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계피와 요거트의 조합은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의 항균 성분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소화 건강을 강화합니다. 이 조합은 변비 예방, 장내 환경 개선, 면역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조합이겠죠? 플레인 요거트에 계피가루 2분의 1 티스푼을 섞어 먹어보세요. 꿀이나 견과류, 과일을 추가하면 더 맛있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계피가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잘못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피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상극인 식품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입니다. 계피와 감의 조합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피의 성분과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 만나면 위장에서 소화가 잘 안되고 덩어리, 즉 위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위장 결석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소화불량, 복통, 심지어 장 폐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노년층이나 위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계피와 감을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감과 계피를 같은 시간대에 먹는 것은 피하시고 최소 2-3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우유 및 유제품입니다.
계피와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오히려 방해될 수 있습니다. 우유와 치즈에 있는 칼슘이 계피 속 철분과 결합해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결핍이 있는 분들이나 빈혈이 걱정되는 분들은 계피와 유제품을 같은 시간대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두세 시간의 시간차를 두시고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계피와 녹차의 조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과 탄닌 성분이 계피 속 철분과 결합해 철분 흡수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빈혈이 생길 수 있고 이미 빈혈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빈혈이 있거나 임산부, 노년층 등 철분 섭취가 중요한 분들은 계피와 녹차를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녹차와 계피를 함께 섭취할 때도 앞에 설명드린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한두 시간의 간격을 두면 철분 흡수 방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돈 1,000원짜리 호박을 이것과 같이 먹었더니 줄어들던 근육이 되살아나고 혈관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박은 그저 국이나 찌개에 넣는 평범한 밥 반찬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박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아시나요? 여기서 호는 한자로 오랑캐를 뜻합니다. 즉 호박은 원래 우리 땅에서 자생한 채소가 아니라 먼 나라에서 전해온 작물이라는 의미죠. 호주머니, 호떡 같은 단어들도 이 호에서 비롯됐습니다. 호박은 중국을 거쳐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재배가 쉬우며 국이나 찜, 전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당시 왕실은 물론 민가에서도 널리 재배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사랑받는 채소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호박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호박이 우리 몸에 주는 5가지 건강 효능과 그 효과를 2배로 높여주는 음식, 그리고 꼭 피해야 할 음식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호박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압 조절입니다. 혹시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어 그냥 넘어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진 무서운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을 불러올 수 있죠. 혈압을 안정시키는 핵심 영양소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해 혈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나트륨은 소금 속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짭짤한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혈관이 긴장되고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때 칼륨이 충분히 들어오면 나트륨이 몸 밖으로 나가면서 혈관 벽의 긴장이 풀리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나트륨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칼륨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호박 100g에는 약 26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하루 반 개만 먹어도 꽤 많은 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라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토마토, 감자도 칼륨이 많지만 호박은 소화가 잘 되고 자극이 적어 위가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된장국에 넣으면 된장의 나트륨을 칼륨이 보완해주고 볶음 요리는 기름을 적게 써도 맛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살짝 데쳐 무침으로 먹으면 시원하고 혈압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단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이 혈액에 쌓여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 건강 보호입니다. 혹시 요즘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시나요? 나이가 들면 눈의 수정체와 망막이 서서히 노화되어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하면 황반변성이나 백내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호박에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루테인은 눈의 중심 부인 황반을 보호하고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변해
시력을 유지하고 야맹증을 예방합니다. 비타민 C와 E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눈 속 활성산소를 줄여 수정체의 혼탁을 막아줍니다. 미국 안과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충분히 먹은 그룹은 황반변성 위험이 4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호박은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 꾸준히 먹기에도 좋습니다. 기름에 살짝 볶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지고 달걀과 함께 부치면 루테인 흡수도 좋아집니다. 특히 전자기기를 많이 쓰는 요즘 하루 한 번 호박 반찬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혈당 안정입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혈관과 장기에 손상을 주는 만성질환입니다. 특히 혈관이 손상되면 심장병, 뇌졸중, 시력저하, 신장질환 등 전신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발의 괴사나 절단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호박은 당 지수가 매우 낮아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혈당 친화형 채소입니다. 특히 100g당 약 20칼로리로 열량이 낮아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체중이 안정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그 결과 혈당 조절이 더 쉬워집니다. 호박 속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기에 풍부한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잘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 혈당 조절을 한층 원활하게 만듭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 작용이 둔화되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호박은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박은 맛이 순하고 부드러워 여러 가지 요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박전, 호박볶음, 된장국, 샐러드 등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식단의 지루함을 줄여줍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꾸준한 식습관 유지인데 호박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장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좋습니다. 다만 조리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설탕이나 간장을 많이 사용하면 혈당 관리가 반감되므로 가능하면 소금 대신 새우젓, 된장, 다진 마늘을 사용해 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찌거나 데치는 방식을 선택하면 열량과 포화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호박에 두부나 버섯을 함께 넣어 조리하면 영양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에 도움을 주고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혈당 상승에 기여합니다. 다음은 뼈 건강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의 밀도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져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질환으로 골절 후 회복이 더디고 거동 불편으로 근육이 줄어들어 전신 건강에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의 칼슘 하루 권장량을 약 1200mg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칼슘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낮아 대부분 만성 칼슘 부족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박은 칼슘 함량 자체는 높지 않지만 칼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흡수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호박 속에 마그네슘과 비타민 K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되도록 돕고 비타민 K는 칼슘이 뼈 속에 머물게 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유지시킵니다. 결국 뼈 건강은 칼슘 하나만 잘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 삼총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은 섬유질이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칼슘이 충분하면 뼈만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치아 건강에도 좋고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 기능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칼슘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근육 경련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칼슘이라도 흡수율이 낮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호박 요리를 먹을 때는 햇볕을 조금이라도 쬐어 비타민 D의 합성을 높이거나 달걀이나 연어, 버섯처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근육 건강입니다. 혹시 예전에는 쉽게 들던 장바구니가 요즘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는 경험,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흔해지게 됩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으로 60세 이후에는 매년 약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감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이 줄어 비만과 당뇨병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근육 건강을 지키려면 단백질 섭취와 함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미네랄 섭취가 중요합니다. 호박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지원합니다. 칼륨은 근육세포 안팎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을 예방하며 피로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호박은 수분 함량이 90% 이상으로 운동 후 탈수로 인한 근육 경직이나 경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근육 회복에 필수적인 비타민C도 호박에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근육 조직과 힘줄을 강화하고 손상된 근육세포의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달걀, 생선을 곁들이면 근육 합성에 필요한 재료와 보조제가 한꺼번에 공급되게 됩니다.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와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15분 정도라도 가벼운 아령 들기,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계단 오르기 등을 꾸준히 하면서 호박 같은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오래도록 건강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유익한 호박. 그런데 이런 호박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기적 같은 식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속 근육량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60세 이후 매년 약 1%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릅니다. 근육이 줄면 힘이 떨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며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부상을 당할 위험이 커집니다. 심하면 낙상 후 골절로 이어지고 이후 거동이 불편해져 건강 전반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육 건강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건축 자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은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두부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콩 단백질로 만들어져 지방 함량이 낮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두부 속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근육 합성에 무엇보다 유리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죠. 그 중에서도 두부에는 류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며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량 섭취하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류신 필요량은 늘어나는데 두부 한 모만 먹어도 상당량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호박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호박 속 칼륨과 마그네슘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하고 비타민C가 단백질 합성을 도와 회복 속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 두부가 근육의 벽돌이라면 호박은 그 벽돌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리법도 다양합니다. 호박 두부국은 부드럽고 따뜻해 아침 식사로 좋으며 호박 두부 조림은 간장을 적게 쓰고 마늘과 파를 넣어 담백하게 조리하면 저염식으로 맛도 좋습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약 1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두부 한 모에는 25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 나머지는 달걀, 생선, 콩류 등으로 채우면 됩니다. 호박과 함께 먹을 때는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간을 약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연어입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도로이자 노폐물을 회수하는 통로가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여 점점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동맥경화라고 하며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지키려면 무엇보다 혈관 속 기름기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강력하게 추천하는 식품이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연어 속 오메가3는 EPA와 DHA 형태로 존재합니다. EPA는 혈관 속 기름기를 줄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DHA는 뇌세포와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즉 연어 한 점에는 심장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이중 효과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연어에는 붉은색을 띠게 하는 색소 성분 아스타잔틴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그 힘이 비타민 E의 500배, 비타민 C의 6000배에 달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호박과 연어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 시너지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호박 속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고 연어의 오메가3가 혈관 속 기름기를 청소하는 이중 청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연어는 주 2, 3회 한 번의 손바닥 크기, 그러니까 약 100에서 12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단 혈액 응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수술 예정인 분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멸치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뼈 건강이 점점 위태로워집니다. 뼛속 칼슘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강도가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생기는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골절이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더디고 장기간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근육이 빠르게 줄고 전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칼슘 섭취량은 여전히 권장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칼슘 부족을 효과적으로 채워줄 최고의 식품이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는 10g만 먹어도 우유 한 컵에 해당하는 양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칼슘만 먹는다고 해서 뼈 건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칼슘이 빠르게 잘 흡수되려면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뼛속으로 잘 들어가도록 돕고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머물게 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게다가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되어 멸치 속 칼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여기에 호박을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호박 속 마그네슘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돕고 부드러운 식감이 멸치의 비린 맛을 줄여줍니다. 특히 호박 멸치볶음이나 호박 멸치찌개는 뼈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메뉴입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을 멸치 30g이면 거의 충족할 수 있지만 멸치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데치거나 조리할 때 간을 약하게 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멸치는 뼈 건강을 지키는 칼슘의 제왕이지만 호박과 함께 조리하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져 골다공증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면 노년기에도 튼튼한 뼈와 건강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호박의 효능이 생각보다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이렇게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셨다간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음에 소개할 식품들과는 가급적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양파입니다. 호박은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양파를 곁들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파에는 알리신과 다양한 유황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균,
항염작용을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화합물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 특유의 매운맛은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해 위산 분비를 늘리는데 이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에게 속쓰림, 복부팽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에는 프룩탄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생성해 복부팽만감과 잦은 방귀를 유발합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이 호박과 생양파를 함께 먹으면 부드러운 호박이 주는 장점이 상쇄되게 되고 오히려 소화불량이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양파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익혀서 드시면 황화합물이 분해되어 매운맛과 위 자극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호박과 양파를 된장국에 넣어 오래 끓이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 부드럽게 조리하면 두 채소가 모두 위에 부담 없이 소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건강이 약하거나 소화 장애가 있는 분은 생양파와 호박의 조합은 피하고 반드시 익혀서 부드럽게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나나 역시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100g당 358mg의 칼륨이 들어있어 호박과 바나나를 한 끼에 함께 먹으면 칼륨 섭취량이 단번에 높아지게 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칼륨이 혈액에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손발저림, 근육 약화, 심하면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당뇨를 가진 어르신이 호박 요리 후 바나나를 후식으로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무디처럼 액체 형태로 먹으면 흡수가 더 빨라져 혈당 변동폭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이라면 가끔 바나나를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박처럼 칼륨이 많은 식품과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과일로는 칼륨 함량이 낮은 사과나 배, 복숭아를 드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은 치즈입니다. 호박은 비타민, 수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는데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즈를 자주 곁들이면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포화지방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아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피부와 장기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세포 노화가 빨라지게 됩니다. 또 치즈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체내 수분을 빼앗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가공 치즈에는 보존제, 유화제, 산화방지제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이들은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해 피부주름, 기미, 탄력 저하뿐 아니라 관절염과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 위험도 높이게 됩니다. 물론 치즈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저지방 모짜렐라나 리코타 치즈를 가끔 소량 곁들이면 칼슘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호박 요리와 함께 먹는 것은 줄이고 대신 두부나 아보카도, 견과류처럼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하는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